안녕하세요. 이토마토 투자클럽 정숙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 흐름은 좀 좋으셨나요? 좀 반등이 좀 시작된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는 전략 많은 좀 도움돼서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많이 나셨길 바랍니다. 종합주가 지수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490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제가 3300선, 작년도 3300선 요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전략은 언제든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다 해서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낮은 가격의 기업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좀 했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75만 원에 사지 말고 뭐 51만 원, 53만 원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좀 싸게 사는 전략을 제시를 했었다면 이제 대규모 신용이 좀 청산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는 전략은 2550입니다. 지수가 어디까지 빠질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요만큼도 없어요. 요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는데 코스피 지수가 2550에서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관심이 이만큼도 없어요. 1도 없어요. 당연히 나는 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2400이 되든 2300이 되든 그죠? 그래서 요 구간에 악재가 나오더라도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 35만 원에 사면 되는 거고 39만 원에 사면 되는 거고 삼성 SDI 뭐 악재 나와도 그냥 50만 원대 초반에 오면 사면 되는 거고 삼성전자 그냥 6만 6천, 6만 7천 밑에 사면 되는 거고 SK 하이닉스 8만 8천, 9만 8천 그냥 사두면 되는 거고 LG전자 9만 1천 원 밑으로 사면 되는 거고 네이버 카카오 시장에서 목표치 다운시키다 됐고 그냥 9만 원, 7만 원 네이버는 26만 7천 그냥 사두면 다 돈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키워드는 뭐다? 그죠? 그리고 바이오 제약 관련돼서 뭐 되게 등락수 많이 나오는데 일단 삼총사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점적으로 추천드린 거는 셀트리온이죠. 18만 2천 원은 트룩시마의 밸류가 적용이 안 된 거다. 그죠? 그냥 사면 돈이 된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전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러시아 전쟁도 있었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우려들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했었던 또 여러분들 옆구리를 찔렀던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게 도움이 되냐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도움이 되십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도움이 되시냐고요. 1도 도움이 안 될걸요? 2300에 손절하고 2000을 왜 기다려요? 2300이 되든 2400이 되든 사두면 다 돈이 될 텐데 그리고 그 이유를 모르면 기업을 집중하면 된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전략도 제시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키워드가 바뀌면 방송을 통해서 또는 시간이 부족하면은 공개 방송이나 오전 절대 전략을 통해서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여러분들 이 방송 돈 내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유튜브로 무료로 볼 수 있잖아요. 다시 복귀해서. 이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좋은 환경에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더라 이거예요. 왜? 그냥 2550은 그냥 꼴인데 왜 이거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심플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죠? 그러니까 2490이든 2300이든 전 관심이 없다고 그냥 다 꼴이라고 다 돈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60조 버니까 코스피 지수가 지금 2490인데 코스피 지수가 한 1960조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으로. 시가총액으로 1960조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아무리 못 벌어도 얼마를 벌었다고 했어요? 100조는 벌었다고 했죠? 100조에서 120조는 벌었어요.
작년도에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 벌었게요? 184조를 벌었습니다. 12월 결산법인들이.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막 셧다운 생겼던 이런 구간에도 107조를 벌었고요. 2017년도, 2018년도에는 158조, 150조 수준을 돈을 벌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고,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고, 중국 증시가 2달 만에 반토막이 났었고, 기업들은 회사채에서 자금을 마련을 못했던 이런 상황이었고, 주력이었던 반도체가 몰락하고,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들이 완전 휘청거리고, 조선업이 휘청거리고, 건설부터 시작해서 정유 다 흔들렸어요. 그래도 100조는 벌었어요. 작년도 얼마 벌었다고요? 187조. 주식을 도박이 아니라면, 도박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면, 기업으로 바라본다면, 경제활동으로 바라본다면, 코스피 지수가 2490은 약 1960조 정도 되니까, 아무리 이게 하향된다 하더라도 역사가 증명을 해줘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100조는 벌더라.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2000조라고 칩시다. 2000조 정도 되면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2000조 정도 되면 하나의 기업으로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기업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기업으로 보면 2000조짜리 기업을 사면 반도체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언택도 있고 게임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업재, 자동차, 화학, 철강, 조선도 있고 중국 소비주도 있고 음식료도 있고 유통주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조는 벌어요.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5%는 벌더라. 최소. 근데 배당을 줍니다. 중간 배당을 주기도 하죠. 삼성전자는. 그리고 12월 결산법인은 배당을 줍니다. 이 배당 수익률이 1.5%에서 2%예요. 즉 7%짜리 기업인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금리가 몇 프로 정도 되죠, 여러분?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고 이번에 우리나라에도 금리를 올리고 또 영국에서도 이 빅스텝을 밟았잖아요. 2.5% 정도 되죠. 여기서 금리를 100베이스 포인트 올려서 3.5% 간다 하더라도 2배수가 더 큰 이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7%를 버리고 은행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 2000조를 환산으로 하면 코스피 지수가 2550이에요. 2300 갈 때도 이걸 믿으셔야 되고 2400 갔을 때도 이걸 믿으셔야 되고 2500 때도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제가 주장한 겁니까? 이걸 제가 주장한 거예요?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IMF 1998년도 IMF를 겪고 그 다음에 2003년도 이라크 전쟁을 겪고 2008년도 리먼 사태를 겪고 2010년도에서 2012년도 유럽 재정 위기를 겪고 2015년도에서 16년도 중국 차이나 쇼크를 겪고 그 다음에 2019년도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급락을 겪고 2020년도 코로나를 겪고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전쟁을 겪고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나라이기 때문에 100조를 버니까 자본주의 나라니까 이 정도 밸류는 쳐줘야겠구나 라고 시장에서 인정해 주더라고요. (2550) 꼬리 사두면 다 돈 된다. 비싸다는 얘기 하지 마라. 아시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중심을 잡아야 될 건 뭘 잡으시면 되냐면 유동성이 안 늘어요. 그죠? 유동성이 축소란 말이야. 7조에서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이즈는 전 업종을 키우기보다 소수 업종이나 소수 종목으로 쏠릴 수 있겠구나. 그거에 대한 대비만 잘하면 되겠구나. 요거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하나 잘 고르면 됐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놓쳤으면 삼성 SDI 사면 됐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놓쳤으면
엔캠을 사도 되고 일진 머티리얼을 사도 되고 첨보를 사도 됐다고. 선택지가 많았다고. 근데 올해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배터리에서 몇몇 종목. 그리고 작년도에 게임주 내가 카카오 게임즈를 놓쳤다. 그럼 위메이드 사면 됐다고. 위메이드를 놓쳤다. 그러면 뭐 네이버나 카카오를 사면 됐다고. 올해는 달라요. 그 중에서 몇몇 종목. 그죠? 자, 그 다음에 2020년도 말에서 2021년도 초 IT 반도체에 랠리가 나왔어요.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전자도 애플카 이슈로 LG 이노텍,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업체 다 갔어요. 그래서 내가 하이닉스를 놓쳤네. 삼성전자를 놓쳤네. 그러면 LG전자를 사도 됐다고. LG전자를 놓쳤어. 삼성전기를 사도 됐다고. 삼성전기를 놓쳤어. 그러면 원익 IPS나 유진테크 월덱스를 사면 됐다고. 한솔케미칼을 놓쳤어. 그러면 동진세미캠이나 솔브렌을 사면 됐다고. 선택지가 많았다 이거예요. 근데 올해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몇몇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바이오 제약은 좀 다릅니다. 바이오 제약은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투자의 신에서 알테오젠 관련돼서 레오키엠 바이오 한미약품 관련돼서 산업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거 그거 꼭 보십시오. 그래야 사이클을 먹어요. 대규모 신용 물량이 1년 반 동안 청산된 다음에 랠리가 나올 때 이거를 이해해야 크게 먹습니다.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그릇으로는 조금밖에 못 먹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먹을 때는 확 먹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꼭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IT 반도체, 배터리, 그 다음에 언택트, 게임,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주도산업 요거. 비율은 비주도산업은 8대2나 또는 9대1. 저희는 9대1입니다. 저희는 9대1이에요. 주도산업이 전 90%고요. 비주도산업은 10이에요. 근데 전 8대2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맞춰서 결정을 하시고. 여기서 제일 강한 쪽으로 점점 비중을 높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약한 종목을 물타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출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으면 여기서 점점 강해지는 주식이 있을 겁니다. 배터리 내에서도 유독, IT 반도체에서도 유독, 바이오 제약 쪽에서도 유독, 언택트 게임에서 유독, 약한 종목 노려가지고 그거를 복구를 이러지 말고 제일 강한 쪽으로 점점 비중을 실어가는 전략을 이번에 하셔야 돼요. 왜? 유동성이 안 늘어요. 그리고 실적 시즌인데 발표를 했잖아요. 변동차가 커요. 잘한 기업하고 못하는 기업하고 차이가 커요. 이러면 다 같이 데리고 가기 어렵습니다. 다 같이 가려면 유동성을 쌓아줘야 됩니다. 뭐 13조, 15조 정도 유동성을 쌓아줘야 된다고.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약한 종목을 물타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말고 한 주라도 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제일 강한 쪽으로 점점 비중을 실어가는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전략입니다. 이제 뭐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전략 관련된 이야기는 해드렸으니까 이거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요걸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늘 바이오 제약을 좀 자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럼 다른 산업 얘기를 별로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조금 고민이긴 한데 부족하면 공개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요 얘기를 좀 꼭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엘라일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한 34조 정도 됐는데요. 바이오 제약에 되게 중대한 저는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예, 이번 주에 있었는데 엘라일람이라는 회사가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이 급등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지금 뭐 50% 넘게 좀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RNA 이 간섭 기술을 활용을 해서 임상 3상 결과가 성공한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성공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1년 동안 하락한 걸 여러분 365일 동안 하락했던 거를 단
만에 신고가예요. 1년 내내 하락했던 거를 단 하루, 딱 하루, 요거 딱 하루로 신고가예요. 그러면 와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2015년도, 16년도에 이런 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 그 대규모로 하기 전에 화학항암제에서 표적항암제로 넘어가면서 바이오제약이 내수주에서 수출주로 바뀌면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이 됐었죠. 그러면서 바이오베터 기업들, 퍼스트인클래스, 신물질에 관련된 업체들이 대낸리가 나옵니다. 급등이 나오고 나서. 한미약품부터 시작해서 뭐 한올바이오파마, JW, 중해제약, 인트론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대낸리가 나오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게 중대한 사건인데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중대한 사건인지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될란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되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80만 원대 초보 방어 중요하고 전고점 넘어가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전고점 넘어갔는데 넘어간 이유가 중요합니다. mRNA 원료 생산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지금 삼성 쪽은 M&A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요. 자, 앞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앞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엘라이람이라는 회사가 RNA 간섭 기술을 활용을 해서 임상 3상 결과가 성공을 했죠. 그럼 어떻게 되겠죠? 나머지 업체들은 이 기술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트렌드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RNA와 관련된 업체들 요것이 첫 번째 판이 일단은 생성이 됐어요. 대표적인 주식이 뭐가 있냐면 올릭스가 있고 ST팜이 있고 나이백이 있어요. 관련된 기업부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죠. 18만 2천 원이 회복이 되면 이건 트룩시마의 밸류를 인정을 하는 거다 해서 그냥 이거 꼬리, 그죠? 18만 2천 원 요건 그냥 꼬리 사두면 돈이 된다. 근데 이거는 15만 원대도 믿으셔야 되고 16만 원대도 믿으셔야 되고 17만 원대도 믿으셔야 되고 18만 원대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도박을 안 했다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을 보고 쫓아다니면서 시세를 쫓아다니면서 올라가면 좋은 기업, 떨어지면 나쁜 기업, 이건 도박이고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은 시밀러를 통해서 이익을 내는 기업이네. 이 본사업이 잘 가고 있나? 개인들이 신용이 청산되고 나서부터 반등을 하고 있는데 트룩시마에 대한 밸류를 회복을 해줬네. 그러면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이 시밀러의 제품은 램시마가 있고 그 다음에 트룩시마가 있고 허즈마가 있고 그 다음에 램시마 SC가 있어요. 똑같은 시밀러인데 램시마의 밸류만 적용하면 얼마? 15만 6천 원 사두면 돈이 된다. 손절 너나 해. 이때 더 산다. 그죠? 그 다음에 트룩시마는 18만 2천 원. 잃어버렸던 프리미엄을 찾기 시작을 하더라. 그래서 18만 2천 원 회복이 됐어요. 남아있는 거 뭐? 허즈마 밸류하고 그 다음에 램시마 SC. 램시마가 있고 램시마가 SC가 있어요. 차이점이 뭐죠? 램시마는 옆에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죠? 램시마 SC는 집에 가서 내가 맞아도 됩니다. 제형 변형 기술. 램시마 SC로 지금 셀트리온에 대한 밸류를 새로 평가하기 시작을 한다면 제형 변형 기술, 즉 면역 항암제로 대부분의 바이오 업체들이 임상 실험을 좀 진행을 했는데 그 업체들이 필요로 했던 기술, 요 기술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어요. 제형 변형 기술이죠. 자, 그 다음에 레오캠 바이오. 레오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ADC, 그죠? 항체 융합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어떤 기업들 얘기하고 있어요? 플랫폼 기술 가지고 있는 업체를 얘기하고 있죠. 뭐 때문에? 엘라일람에서 시작된 시장의 파이가 국내 삼성 쪽과 관련돼서 판을 키워지게 되면 이들 업체 쪽으로 투자 주체들이 쏠 것이냐? 근데 환경은 조성됐다고 보는 겁니다. 왜? 1년 반 동안 개인들 다 죽여놨어요. 물량이 없어. 생존하는 사람들이 이 파이 다 먹는 건데 그러면 이 키워드를 얘네들이 잡아낼 거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그냥 단발 시세인지 아니면 이 판을 장악하는 건지
장악하면 중심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예. ADC 기술을 가지고서 여태까지 기술 수출을 했어요. 기술 수출을 했는데 뭐에 대한 데이터입니까? 동물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즉 동물한테 이 기술을 활용해 봤더니 결과가 좋게 나오더라. 그걸로 기술 수출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9월 달에 발표되는 건 인간에 대한 데이터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누구랑 같이? 엘라이람하고 같이. 여기에 불을 지핍니다. 누가? HLB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테오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면역 항암제 업체들이 파이프라인 임상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뭐라고 했어요?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면역 항암제가 HLB가 이번에 임상 발표를 한 건 어떤 내용입니까? 표적 항암제 더하기 면역 항암제에 대한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하죠. 즉 무슨 얘기냐면 바이오 제약 업체들은 지금 어떠한 기로에 있는 거냐면 바이오 제약 업체들은 2021년도 1월 달에 고점 치고 나서 2022년도 7월 달까지 1년 6개월 동안 싹 다 전멸시키고, 그죠? 신용으로 싹 다 죽이고, 개인이 없어요. 그죠? 예, 그리고 기업의 가치는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은 싼 상태에서 뭘 만났어요? 세대 교체 시기를 만난 겁니다. 어떤 시기? 2015년도에 화학 항암제에서 표적 항암제로 넘어갔던 시기, 한미약품. 그리고 표적 항암제에서 면역 항암제로 넘어갔던 시기. 면역 항암제에서 그 다음이 안 나왔었잖아요.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그 시기가 지금 요번에 9월 달에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자금들이 전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 관련되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좀 추천을 좀 드렸었던 게 삼총사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 그죠? 이 삼총사 가운데 한 주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알테오젠이나 레오케인바이오나 에스티팜이나 올릭스, 아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섹터들 있잖아요. 이쪽으로 좀 공략을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게 좀 8월 달에 수익률 게임을 좀 펼치는데 좀 중요한 그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못하겠지만 기존 전략은 뭐 크게 바뀌진 않는데 이기는 가격대하고 이게 약간 좀 차이가 좀 많이 날 겁니다. 이제 뭐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35만 원대에서 이제 39만 원대 사두면 이제 돈이 된다. 그죠?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이런 가격대가 싹 다 바뀔 거라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보면 카카오와 같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26만 7천 원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건 그냥 꼴이다라고 보면 된다고. 그죠? 이제 다음 주는 얼마 보시면 되냐면 28만 3천에서 28만 6천 원 보시면 돼요. 이제 할인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가격이 올 때까지는 비싼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대가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관련되어서 그동안 좀 꾸준히 가격대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이제 9만 8천 원, 8만 8천 원이라는 가격을 여러분한테 계속 추천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이 가격에 사두면 돈이 된다고. 이제 이 가격대는 다 높아져야 됩니다. 삼성전자도 6만 6천에서 6만 7천 원인데 이게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되면 가격대가 다 전체적으로 이제 레벨업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내에서 주도 산업에 대한 어떤 비중, 가격대, 이런 것들을 이번 구간에 좀 잘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돈 많이 벌자고요. 방어 잘했으면 공격할 때는 화끈하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 계좌가 많이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